트랜지스터의 스레셜드 볼테지, 문턱 전압 이야기입니다. 간략한 개념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스펫에서 이렇게 생긴 모스펫에서 문턱 전압이란 개념, 스레셜드 볼테지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개념을 잡는가부터 보면 일단 모스펫은 여기 입력 단자가 게이트잖아요. 사전에 찾아본 문입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원칙적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모스펫은 대개의 경우 스위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동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게이트에 걸어주면 트랜지스터가 FET가 온 상태가 되고 문턱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게이트에 넣어주면 오프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스레셜드 볼테지라는 것은 온오프의 경계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면 온오프의 경계니까 온오프의 스위치가 움직이는 단계가 되겠죠. 스위치가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을 걸면 이 스위치가 인 게이트가 소스하고 드레인을 연결해 주는 거고, 게이트 전압을 작게 걸면, 그래야 스레셜드 볼테지보다 작게 걸면 이 스위치가 떨어지는 모양이 되죠. 근데 이제 스위치를 붙이고 난 다음에 특성이 어떠냐? 스위치를 걸기 전에는 스레셜드 볼테지보다 아래쪽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고 스레셜드 볼테지보다 높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쭉 흐른다. 그럼 이러면 이제 스텝 형태죠. 스텝 형태의 응답 특성을 낸다. 이렇게 스레셜드 볼테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브는 복잡한데 이렇게 근사해서 스레셜드 볼테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레셜드 볼테지를 측정해내는 기준은 뭐냐면 이 출력, 드레인 전류일 텐데 드레인 전류가 얼마보다 크게 되는 그 지점을 스레셜드 볼테지라 하자,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 자체에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스위치가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스레셜드 볼테지 이전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0이 되지만 스위치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 게이트가 스레셜드 볼테지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이 스위치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전류가 바로 점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온 이후에 램프 형태의 특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항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레셜드 볼테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정의 방법, 이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아까 설명은 나중에 했지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FET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왜냐하면 인풋의 볼테이지를 바꾸면 아웃풋의 드레인의 전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이 관계, 이 트랜스퍼 특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트랜스 컨덕턴스가 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를 통상적으로 GM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GM이 최대치가 되는 게 트랜지스터가 다른 주변 요인에 상관없이 가장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GMMAX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 있는 스위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게이트하고 드레인 커런트, 이 오른쪽 커브 둘 다 리니어로 그렸을 때, 1차원적으로 그렸을 때 이 커브를 이런 형태로 피팅을 해서 이 피팅이 잘 되는 요 지점, 요걸 스레셜드 볼테지, 문턱 전압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전류식, 이렇게 전류식을 구했잖아요. 이 전류식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게이트하고 드레인 전류하고 보면 요 앞에 텀, 요것만 리니어하게 기울기를 가지고요. 나머지는 VDS, 드레인 전압을 고정시켰다고 보면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VDS가 작다고 무시하면은
여기 V게이트하고 I하고 사이에 0이 되는 요 절편 지점이 VTH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VDS를 무시하지 않으면 V게이트하고 마이너스 VTH 마이너스 2분의 1 VDS가 나오죠. 2분의 1 VDS만큼 이 수식에서 VTH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구해서 요 절편을 갖고 VTH를 뽑는 방법이죠. 근데 요 앞부분에 요 기울기는 사실은 트랜스 컨덕턴스 GM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반응하는 거니까요. 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이그젬플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게이트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GM이 이런 식의 커브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가 피크가 생기고요. 나중에 되면 조금씩 더 감소합니다. 이게 드레인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이디얼한 이게 가까운 게 언제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이 GM 맥스 지점에서 이 IV 커브에 접선을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 이걸로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뽑겠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GM 맥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게 정폭률이라고 봐서 베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베타 맥스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리니어 영역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했었는데, 리니어 영역은 세츄레이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아니다, 리니어 영역이다. 무슨 말이죠? V게이트 마이너스 VTH가 VDS에 비해서 충분히 크다, 그런 영역에서만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츄레이션으로 가버리면 이 항하고 서로 비슷해지죠.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분의 1의 V게이트 마이너스 VTH의 제곱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곱 형태가 안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리니어 방법이기 때문에 1차 직선에 피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니어 영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VDS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 50mV, 100mV, 많이 쓸 때는 뭐 200mV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5mV 아주 작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0.5 VDS, 왜냐면 요 두 항을 이렇게 합쳐버리면 여기 VTH 마이너스 2분의 1 VDS라는 추가 항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0.5 VDS만큼을 여기 구한 이 절편에서 더해주기도 하거든요.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확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mV VDS에서 측정하나 50mV VDS에서 측정하나 상관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죠. 이 수식만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측정해 보면요, VDS가 50mV에서 측정한 거하고 100mV에서 측정한 거하고, 이 0.5 VDS를 VTH에 더해주고 빼주고 하더라도 원래 측정할 때 쓴 VDS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뀝니다. 이게 보장해 준다고 해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VDS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5 VDS를 빼주든 안 빼주든 상관없이 VDS 의존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VDS 얼마에서 측정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50mV에서 이 GMMAX 방법으로 VTH를 구했고, 그 다음에 2분의 1 VDS를 빼줬다. 근데 나는 그게 맞는, 그 사람하고 측정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0mV에서 100mV VDS에서 측정하고 2분의 1 VDS를 빼줬다. 그래서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다. VDS 의존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 수의 전류식 자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근사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맞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럴싸한 방법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모델링이 단순하다. 그리고 유도한 전류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한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기억엔 90년대부터인 것 같은데 콘스탄트 커런트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IV 커브를 보면 이거는 저항 없는 스위치 방법입니다.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VTH 스레셜드 볼테이지 아래쪽에서는 전류가 없고요. 스레셜드 볼테이지 이상에서는 전류가 얼마 이상 흐른다. 그래서 이 전류 레벨, 전류 수준을 갖고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로그 ID하고 VG하고 요 커브상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냥 그래프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는 장점이 뭐냐면 드레인 볼테이지에 상관없이 추출이 됩니다. 이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도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전류식하고 안 맞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죠. 전류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특정 전류가 흐르는 걸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있냐?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GMX 방법에서도 이 VTH가 퍼펙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개수들을 조금 조정하면 전류 수식이 그런 대로 또 동작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이제 VDS가 100mV, 50mV일 때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VTH가 약간의 에러가 생겨도 이 수식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50mV일 때하고 100mV에 있다고 뭐 200mV에 있다고 이 VTH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VTH 하나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VTH 하나 끌어와서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류식을 이렇다라고 가정하기 이전에 그냥 스레셜드 볼테이지 얼마다라고 뽑은 다음에 요 수식에 집어넣고 나머지 개수를 조정해서 전류식을 잘 모델링으로 해서 쓰면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쓰여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아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식이 원래부터 잘 안 맞았는데 점점 더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려 보면 우리가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디지털로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측정해 가지고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할 때는 사실은 컴퓨터를 할 때는 뭐 애널리틱 펑션을 갖다 이쁘게 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사이에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이즈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노이즈 덜 타게 전류 하나에서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엔 쓰지 않고 이게 90년대에 들어서 1990년대에 들어서 나온 개념입니다. 트랜지스터 이제 작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주 작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요겁니다. VDS에 상관없이 추출이 된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에 이 콘스탄트 커런트 방법은 요 방법 여기에서 요걸 기준으로 삼잖아요. 대개의 경우 여기 이 커브가 휘는 지점, 사실은 이 커브가 이렇게 휘는 지점은 여기까지는 서머이오닉 이미션이 지배하기 때문에 리니어 형태 GMX 방법을 측정할 때 VTH가 여기 좀 있거든요. 그럼 거기보다는 낮은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동적인 상태에서는 이 콘스탄트 커런트 방법은 서브 스레셜드보다 약간 낮은 쪽에서 스레셜드 볼테이지를 정의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VDS 여기 커브 하나하나가 드레인 전압이 다른 거거든요. 드레인 전압을 작게 걸었다 점점 크게 걸면 커브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하는 것 같은 것을 뽑는 데는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셜드 볼테이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DIBL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DIBL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게 드레인 인듀스드가 DI고요. 드레인이 촉발시킨 배리어 로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원인이고요. 뒤에 두 단어가 결과죠. 근데 배리어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소자나 이 반도체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서마이오닉 이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모스펫에서 중요한 것은 게이트로 소스 정션에서 N하고 P 사이에 생긴 배리어를 낮춰주어서 이쪽 소스에서부터 캐리어가 서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채널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마이오닉 이미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를 본다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게이트가 전압을 걸어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채널이 형성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스레숄드란 거죠. 그래서 채널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스레숄드죠. 그러니까 이게 배리어 롤링이라는 개념은 서마이오닉 이미션 관점에서는 배리어를 낮춰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스레숄드 볼테이지가 변한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드레인 때문에 스레숄드 볼테이지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드레인에 가해준 바이어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가 소스 정션 쪽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레인에 의한 VTH 변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콘스턴트 커런트 방법에서 이 정도 커런트에서 스레숄드 볼테이지 정의하면 VDS가 낮았을 때는 스레숄드 볼테이지가 이쪽이 나오겠죠. 근데 이 드레인이 높을 때는 스레숄드 볼테이지가 이만큼 낮아집니다. 그럼 요 드레인이 작을 때하고 드레인 전압이 작을 때하고 드레인 전압이 클 때하고 사이에 여기 측정되는 VTH 차이로 DIBA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보니까 분모에 드레인 전압의 변화량이 들어가고요. 분자에 스레숄드 볼테이지 문턱 전압의 변화량이 들어가서 대개의 경우 문턱 전압 변화량은 미리볼트로 이야기하고 드레인 전압 변화량은 볼트로 이야기해서 미리볼트 퍼 볼트 이런 형태의 단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콘스턴트 커런트 메소드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콘스턴트 커런트 메소드에서는 세츄레이션 영역, 드레인 전압이 커도 VTH가 측정이 되잖아요. 데피니션상. 그렇지만 GMX 방법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크면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DIBL은 콘스턴트 커런트 방법에서 VTH를 정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VTH는 스레숄드 볼테이지를 GMX 방법에서 측정을 하고 DIBL 측정할 때만 콘스턴트 커런트 방법에서는 복합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 VTH 스레숄드 볼테이지 방법을 쓸 때부터 콘스턴트 커런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 배리어가 이게 깔끔하게 보이는 영역이 전통적인 GMX 방법에서는 sub스레숄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스로 봐서는 위크 인버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크 인버전 영역은 이 그래프에 보이듯이 서마이오닉 이미션이 명확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마이오닉 이미션이 명확한 영역은 위크 인버전이고 그러면 채널의 전하량이 게이트 전압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로그 리니어에서는 직선이 보이는 깔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레숄드 볼테이지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는 DIB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